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요 코스피 지수가 2007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증권 업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주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오르는 수동적인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이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인수합병, 즉 M&A가 활발해지고 배당이 늘어나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할 일이 매우 많아집니다. 기업 인수합병 자문을 제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얻고 활발해진 주식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개하며 이익을 냅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증권사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AL 리스크도 우량한 대형 증권사들은 상당 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증권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PF 부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같은 대형사는 전통적으로 기업 금융과 자산 관리 분야에 강점이 있어 향후 M&A 시장이 커질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배당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고배당 정책으로 유명한데 특히 주목할 점은 감액 배당 가능성입니다. 이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기존에 쌓아둔 자본 인격금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증권 업종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망일 뿐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원자력 발전, 즉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은 과거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대표적인 정책 민감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을 다시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의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SMR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가 잠시 보류되는 아쉬운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관련된 SMR 기술이나 원전 수주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니 심층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 제작 기술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전 생태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의 역할입니다. 특히 원전 시공 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미국의 원전 설계 전문 기업인 홀텍사와 손잡고 올해 말부터 미국 현지의 SMR 2호기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SMR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 산업의 부활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 제조업과 건설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정책 변화와 글로벌 수요라는 두 가지 큰 축에서 증권과 원전 업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 외에 오랜 기간 부진을 겪다가 이제 막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분야들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그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야는 바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자 환율과 유가라는 두 가지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항공사들은 높은 유가와 강달러 현상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비행기 리스 비용이나 유류비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가지 핵심 변수가 모두 항공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항공사의 비용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똑같은 수의 승객을 태우고 똑같은 거리를 운항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후 늘어난 여행 수요 덕분에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발생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억누르던 외부 악재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 사업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 운송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한다면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종목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 없이 사실의 근거의 가능성을 점검해 드립니다. 다만 항공주는 장기적인 성장주라기보다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접근할 때는 무작정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20에서 30% 정도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회복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설비 투자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고 새로운 장비를 발주하기 시작하면 그 낙수 효과는 고스란히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발생했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도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 우려도 많이 완화된 상태라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은 변동성이 큽니다. 글로벌 IT 경기가 꺾이거나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 이 소부장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투자할 때는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의 기준과 책임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지금 가장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소외되었던 우량 소부장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의 바람을 타는 증권 원전과 업황 회복의 기회를 맞은 항공 반도체 소부장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화보다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국가 전략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분야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바로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항공 산업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멀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 발사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우주 경제 시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공식 개청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주항공 산업을 일부 연구소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이 분야의 기업들은 당장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실패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재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변화의 수혜를 입는 증권과 원전, 최악의 상황을 지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항공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우주항공까지 각각의 투자 논리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예전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매력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자금을 한국 주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는 미국 국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을 사기 번거롭다면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소액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극심한 가격 변동을 동반하므로 반드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적은 비중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유망주가 오늘은 부진할 수 있고 소외되었던 종목이 내일의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가격이 싸면서도 좋아질 이유가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찾아내는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 점검 리스트와 관련 자료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결국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